만능처럼 포장된 주사 광고 많이 보셨죠? 속지 마세요. 진짜 효과는 광고 속 화려한 문구가 아니라 내 상태에 맞는 조합과 타이밍에서 나옵니다. 저는 30년간 관절 재생 치료를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연골 주사, DNA 주사, PRP, 프롤로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돈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통증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뭔지 아세요? 좋다고 소문난 주사를 이것저것 맞았는데 정작 본인이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도 모르고 왜 효과가 없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주사를 여러 병원에서 중복으로 맞는 경우도 있었죠.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연구를 토대로 어떤 주사가 언제 맞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는 피해야 하는지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 관절 치료에서 헛돈 쓰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71세 박영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여러 곳을 다니며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도 금세 다시 통증이 찾아와 저를 찾아오셨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좋다니까 맞았는데 왜 계속 아프냐는 거였어요. 문제는 기록도 남지 않고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도 정확히 몰랐던 겁니다. 저는 치료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골 주사 대신 인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프롤로 치료와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몇 달 뒤 박영수님은 계단을 오르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변화가 일상의 즐거움을 되찾게 해준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나눠드릴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관절 주사와 직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관절 통증 주사 치료의 진실과 오해 6가지. 먼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연골 주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재생된다고 믿으시는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으로 관절 안에 윤활과 완충 작용을 보충해주는 주사예요. 쉽게 말하면 기름칠을 해주는 거지 새로운 연골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관절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서 중기 환자분들에게 통증 완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김정호 님도 무릎 관절 초기 단계에서 연골 주사로 6개월 이상 통증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관절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뒤 초기에서 중기 단계에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기 관절염에서는 연골 주사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이미 연골이 다 닳아버린 상태에서 윤활제를 넣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혹시 연골 주사가 연골을 재생한다고 믿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제대로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DNA 주사입니다. 요즘 광고에서 많이 보시죠. DNA 주사는 연어에서 추출한 PDRN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 신생을 촉진해서 손상된 조직 회복을 자극합니다. 국내 임상 연구에서 힘줄 손상 환자분들의 조직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70세 최은희님은 어깨 힘줄 손상으로 고생하시다가 DNA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데 통증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술 전 단계나 힘줄, 인대 손상에 활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DNA 주사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 효과만 기대하시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사 맞고 며칠 안에 확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DNA 주사는 그런 즉효성 치료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조직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방식이니까
최소 몇 주는 지켜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PRP 주사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신기한 치료법인데요. 내 혈액에서 혈소판을 농축해서 추출한 다음 그걸 다시 내 몸에 주입하는 겁니다. 혈소판에는 성장인자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손상된 부위 회복을 도와줘요. 서울대 관련 보고서를 보면 만성 힘줄 통증 환자분들에게 통증 완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68세 이병수님은 테니스 엘보로 팔꿈치 통증이 심했는데 PRP 치료 후 통증이 줄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어요. PRP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혈액 기반이라 거부 반응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만성 통증에 특히 적합하고요. 다만 개인별로 혈소판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에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내 피로 치료한다는 말이 신기하게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우리 몸이 가진 치유력을 활용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프롤로 주사입니다. 이건 좀 독특한 원리로 작동하는데요. 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착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그 부위를 치유하려고 반응하면서 인대와 힘줄이 두껍고 튼튼하게 재생되는 거예요. 미국 정형학회 논문을 보면 무릎 불안정성을 겪는 환자분들의 관절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74세 장미경님은 무릎이 빠지는 듯한 불안정감 때문에 걷기가 무서우셨대요. 프롤로 치료 후 그 불안정감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프롤로는 인대가 약해진 게 원인일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의 원인을 연골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인대가 약해져서 관절이 불안정한 경우도 아주 많아요. 단순한 관절염에는 프롤로 효과가 없으니까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염증 억제 효과가 즉각적이라서 맞자마자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문제는 반복해서 사용하면 힘줄이 약해지고 전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연구를 보면 반복 사용했을 때 쿠싱 증후군 발생 위험이 보고됐어요. 71세 박영수 님도 다른 곳에서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맞다가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꼭 필요한 순간에 단기적으로만 써야 하는 약입니다. 주사 횟수와 간격을 반드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맞은 주사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기억 못하시죠. 그게 문제입니다. 다음 치료받을 때 전문가가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면 중복 투여나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조합 치료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 여러 주사를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져요. 복합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단독 치료보다 통증 개선율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66세 윤영수님은 프롤로와 연골 주사를 함께 받으면서 근력 운동까지 병행했더니 일상 활동이 정말 편해지셨대요. 계단 오르기, 장보기, 산책 모두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게 됐죠. 여기서 핵심은 기록 관리와 전문가 상담으로 내 몸에 맞는 조합을 찾는 겁니다. 무조건 유행하는 치료만 따라가시면 안 돼요. 혹시 주사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으셨나요? 그건 광고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 치료를 받는 게 진짜 해결책이에요. 이제 주사 선택 원칙을 넘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절 회복을 돕는 생활 관리 5가지. 주사 치료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생활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항염증 식단을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강황 같은 향신료가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속 염증이 줄어들면 관절 통증도 자연스럽게 완화돼요.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당분 많은 음료는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라면, 과자, 탄산음료 이런 거 자주 드시면 주사 치료 효과도 반감돼요. 한 번에 식단을 다 바꾸려고 하시면 힘드니까 한 끼 한 가지씩 교체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라면 대신 생선구이 한 접시 드시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오늘 식단에서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하나라도 드셨나요? 없으시다면 내일부터라도 고등어, 연어, 시금치, 브로콜리 중 하나만 식탁에 올려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몇 달 뒤 분명히 달라진 몸 상태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바른 앉기 습관입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붙이고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의자 끝에 걸터 앉거나 등을 구부린 채 오래 앉아 계시는데요. 이런 자세는 허리 협착증을 악화시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팔을 위로 쭉 뻗거나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세는 허리에 무리가 없는 자세인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거나 등이 구부러져 있다면 지금 당장 자세를 고쳐 앉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어요. 근육이 약하면 관절이 그 충격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아도 근육이 약하면 금방 다시 통증이 찾아와요.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 드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가벼운 스쿼트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저녁에 자기 전에 10번. 최근에 무릎과 엉덩이를 위한 운동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달 이상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의자 스쿼트는 넘어질 위험도 없고 집에서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치료 이력 기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안 하세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주사를 몇 번 맞았는지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중복 치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받을 때도 이 기록이 있으면 훨씬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직접 요청하세요. 오늘 무슨 주사 맞았는지 알려달라고 당당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날짜와 주사 이름만 적어두세요. 지금까지 맞은 주사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기억 못하시죠.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 선택 기준입니다. 설명을 성실히 해주는 전문가와 상담이 제대로 가능한 곳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광고 문구나 지인의 권유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인이 좋았다고 해서 나한테도 좋으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진단 근거와 치료 계획을 반드시 물어보세요. 왜 이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맞아야 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곳은 피하세요. 치료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가격인가요? 거리인가요? 아니면 지인 소개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맞춤 치료를 제시하는 전문가를 만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여러 곳을 상담받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고처럼 포장된 주사치료의 진실과 오해를 낱낱이 정리했습니다. 연골주사는 보호와 윤활의 개념이지 재생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연골이 다시 자란다고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DNA 주사와 PRP는 재생을 자극하지만 득효성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프롤로는 인대를 강화하는 착한 염증 치료입니다. 인대가 문제인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이지만 연골 문제에는 소용이 없죠. 스테로이드는 신중하게 써야 하는 단기 해결책일 뿐입니다. 당장 효과는 좋지만 반복하면 독이 돼요. 잘못 관리하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본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셨어요. 이것저것 맞아봤는데 왜 안 좋아지냐고 하시는데 원인은 내 상태를 모르고 무작정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선택하면 걷는 즐거움과 통증 없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박영수님처럼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고 윤영수님처럼 장보기와 산책을 무리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손주들과 공원 산책하고 친구들과 등산 가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제가 오늘 당장 드리고 싶은 제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맞은 주사와 치료를 꼭 기록해 두세요. 수첩에 적어도 되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해도 됩니다. 날짜, 주사 이름, 어느 부위에 맞았는지만 간단히 적으세요. 그것이 다음 치료를 안전하게 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실천해도 중복 투여를 막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에 전문가 만나서 상담받을 때 그 기록을 보여주시면 훨씬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맞은 주사들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줄여주는 생활 속 작은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안전한 동작들로 구성할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무릎 통증,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주사 이름을 몰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어떤 습관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